안녕하세요. 조대원입니다.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그 워싱턴 선언이라고 하죠. 그 선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용어들, 핵에 관계되는 어려운 용어들, 그다음에 전문 지식 이런 거 다 제하고 그냥 일반 국민의 평범한 눈높이에서 한번 저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 핵에 대해서 많이 불안하세요? 많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자체 핵 무장, 우리나라가 스스로 NPT를 탈퇴해서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해서 핵을 갖고 있어야 된다. 미국도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론조사가 적어도 50%가 넘어섰고 많게는 60% 후반대까지 현재 나오고 있죠. 사실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지난 문재인 정권의 책임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진보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북한 햇빛 정책으로 북한을 개혁 개방시키면 북한은 핵을 가지지 않는다. 내가 장담하건대 핵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보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늘 얘기했던 게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가 북한을 도와줘야 된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개방시키는 게 그리고 자유의 물결을 집어넣는 게 북한이 이 은둔 생활 그리고 비정상적인 국가에서 탈피해서 정상적인 국제 무대 정상국가로 나오도록 만드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해서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 줬던 거예요. 남북 정상이 만나가지고 같이 이 술잔 들고 서로 손 흔들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이 무슨 경기장입니까? 그 경기장 가서 10만 명 모아놓고 연설하고 그 통일이 올 듯이 얘기를 했죠. 근데 결국 돌아온 거는 그 시간 동안 북한의 핵무기 숫자만 키워줬다. 이런 불신이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 중도에 있는 분들까지 이게 이제 확산돼 가지고 결국은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반영이 돼서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정권의 문을 내리고 민주당 정권이 문을 내리고 정말 민주당에서 지금 바라봤을 때는 깜도 안 되는 자기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이 부렸던 검찰에 어떻게 보면 이 개처럼 종처럼 부렸던 필요해서 도구로 썼던 윤석열이 상대 당에 가가지고 대통령 되니까 저렇게 이제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기존의 두 당의 주장하고 달리 저는 늘 가져온 생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엔 저도 그래 우리도 압도적인 무력에 의해서 북한을 굴복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육사 출신이고 저희 생도 때부터 늘 주장하던 바가 북진 통일 고토 회복. 이 주장을 이 구호를 아침 저녁으로 외치고 강력한 무력에 의해서 북한을 굴복시키는 게 가장 확실한 통일의 방법이고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더 들고 국제 정세를 알게 되고 그다음에 국내의 상황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강의 이 정세, 의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을 가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 핵을 가지려면 우리보다 국력이 훨씬 센 GDP로 따지면 2.5배 정도 많고 인구도 2배 반이 많은 일본이 먼저 가졌겠죠. 일본이 가지면 대만도 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한때 미사일 사거리마저도 중국의 위협이 된다고 미국이 통제했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을 하면서 북한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중국도 견제를 했는데 중국이 그걸 알면서도 어쨌든 미국하고 중국은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갔던 이유가 중국이 힘이 약했던 부분도 있지만 또 미국도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정을 하고 그동안 조심스러운 그러니까 조심하면서 하나하나 행보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힘의 균형이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근데 저는 늘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한동안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상황을 알고 난 뒤에 또 북한이 핵을 개발하려는 의도, 배경 이런 것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봤어요.
북한 입장에서 과연 저 핵 개발이 이게 공격용일까? 핵을 통해서 남한을 적화 통일하고 그 다음에 미국마저도 굴복시켜서 자신의 그 국익을 챙기려고 하는 수단으로 핵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고 그걸 통해서 이 국제사회로 뻗어나가고 하려고 핵을 가지는 건가?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게 아니라면 결국 북한도 살기 위해서 핵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저보고 이제 보수층들은 공격하죠. 야, 저거 완전 빨갱이 다 됐구나. 북한 입장을 어떻게 저래 두둔하냐. 근데 현실을 놓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피지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이 왜 핵을 가졌을까? 북한이 처음부터 핵을 가진 건 아니죠. 왜? 적어도 남한에 대해서 1980년도 초반까지는 재래식 무기에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으니까 북한이 핵에 대한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미국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미국이 예를 들면 팀 스피릿 훈련이라든가 미국이 주한미군 이 전략 자산들이 남한으로 와가지고 전개가 될 때는 김정은이 때, 그 김일성, 김정일이 때만 하더라도 전부 다 지하 벙커로 들어가서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못 나왔어요. 왜? 미국 비행기가 와가지고 자기 딱 집어가지고 폭격해가지고 암살할까 싶어서 참수작전 들어올까 싶어서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김정은이도 그렇고 전부 다 뭐 수명대로 못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늘 얘기하는 게 우리 북한이 가장 미국한테 이 핵 가지고 처음에 요구했던 게 뭐냐면 평화협정 맺어달라. 그게 뭐냐면 자기 체제를 보장해달라. 우리 들어와가지고 니들이 어느 순간 밤에 와가지고 후세인처럼 아니면 뭐 좀 누굽니까 저기 참수작전에가 죽였던 알카이다 그처럼 전부 다 와서 이렇게 빈라덴처럼 나를 암살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를 정상국가로 인정해달라.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면 우리 핵 개발 안 할게. 북한이 처음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걸 인정을 안 해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미국을 이제 자극하기 위해서 남한을 이미 북한이 봤을 때는 니들은 우리 상대가 아니다. 왜냐하면 니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을 건드리기 위해서 계속 이제 ICBM 개발해서 미국 본토까지 때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웠고, 그 다음에 미국까지 못하니까 건드린 게 누굽니까? 국제사회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계속 일본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평화협정 맺어주고 자기 체제 인정해주고 난 뒤에 자기 그 김정은이 체제만 이렇게 제대로 보장이 된다면 핵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완전히 포기는 아니더라도 핵 동결, 그 다음에 감축에 들어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미국이 그렇게 안 해주죠. 그리고 한국도 보수 세력이 그걸 용납을 못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한쪽의 생각만 가지고 우리가 원한다고 또 저 같은 사람이 원한다고 진보 진영이 원한다고 이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게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사실 보세요. 오늘 워싱턴에서 워싱턴 선언문이라고 나온 게 결국은 보수 진영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도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북한 핵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가지고 국민들이 중도까지도 자체 핵무장론을 뭐 한 70% 가까이가 지지하는데 기껏 얻어온 게 성명서 하나.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던 게 핵 공유인데 유럽식 나토처럼 핵을 우리가 같이 한국 땅에 두든지 아니면 한국이 원할 때 쓸 수 있는 요청을 했을 때 물론 최종 결정은 미국 대통령이 하지만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안전판을 원했는데 그 선언문의 문구에도 사실 여러분 선언문은 법적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 뭐 조약, 비준, 그 다음에 각서, 선언문, 조약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얘기를 들잖아요. 우크라이나가 1996년도에 부다페스트에서 그 핵무기를 갖다가 러시아로 넘기면서 미국과 러시아, 영국까지 끼워가지고 안전보장을 해주겠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상해주겠다. 이렇게 이 각서를 써요, 각서를. 나중에 중국하고 프랑스까지도 비준을 하고, 소위 말하는 공식된 핵 무력 국가 5국가, 핵파워 5개 국가가 다 서명을 한데도 그거 각서거든요, 각서. 부다페스트 평화, 안전보장 각서.
그 각서도 종이 쪼가리가 되잖아요. 휴지 쪼가리가.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저렇게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는 지금 수십조 써가면서 돕는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무너져 버리면 한국이든 다른 나라에서도 봐라. 미국이 각서에 서명을 했는데도 결국 안 지켜주잖아. 미국을 어떻게 믿어? 우리도 핵 개발해야지. 이렇게 나올까 싶어서 우크라이나를 못 넣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핵을 쓰면 정말 재앙적인 결과를 만든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로 붙을 만큼 한번 붙어보자 이거예요. 어차피 죽어나가는 거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고 우리는 돈만 대고 돈을 대가지고 돈 싸움에서는 러시아하고 싸워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미국이 저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내가 저기 성명서라고 나오는데 성명서는 이건 뭐 저기 각서하고 또 비견될 만큼 이 사실은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게 사실 성명서거든요. 그리고 저는 북한이 핵 도발할 때 별로 긴장을 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북한은 저 핵을 우리한테 쓰지 못한다. 첫 번째, 핵은 쓰려고 갖고 있는 무기가 아니다. 두 번째, 북한은 핵을 우리한테 절대로 남한한테 쓰지 못한다.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도발할 것 같으면 핵으로 전쟁을 끝내야 됩니다. 핵을 몇 발을 때리든 뭐 한 발을 때려서 남한이 항복을 하든 한 두 발 때려가지고 일본처럼 저기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떨어뜨려서 항복을 하든 아니면 한 발 때려서 한국이 항복하든 아니면 핵으로 전쟁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래식 무기가 남한이 북한보다 10배 이상 앞서 있기 때문에 도저히 재래식 무기를 못 이기거든요. 근데 북한이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생각할 때 이미 한 대 맞았는데 우린 초토화됐는데 그 다음에 뭐 윤석열 대통령 오늘 발표된 성명서에 보니까 미국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한다. 사실 그것도 말이 되느냐. 이미 맞았는데 끝났는데. 근데 또 북한 입장에서 바라봅시다 이게. 우리가 한 대 맞았다 항복할 것 같아요. 항복 안 하지요. 이 주한미군도 걸려있는데. 재래식 무기가 우리 압도적으로 이기는데 그럼 한 대 맞아가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데미지가 많은 거 다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못 때린다고 보지만 최악의 경우 때렸다 치면 한 대 때렸는데 우리 재래식 무기 맞지 않은 지역에 있는 재래식 무기를 가만 놔두겠냐고요. 북한보다 압도적인 걸로 뜰 수 있는 비행기는 다 뜨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들 그리고 현재 한국이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핵이 없더라도 핵에 버금가는 전술핵에 버금가는 강력한 고성능의 무기들을 총동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힘 대 힘의 싸움에서는 북한이 질 수밖에 없다. 핵무기를 갖고 있어도. 한국 이렇게 한반도가 진짜 코딱지만한데 북한이 30개를 갖고 있든 40개를 갖고 있든 그걸 다 터뜨려가지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드는데 한국 대통령 할래? 북한 김정은 할래? 우리가 그 가진 권력으로만 따져보면 북한 김정은이 훨씬 좋아요. 힘도 세고. 삼성의 이재용 할래? 북한 김정은 할래? 북한 김정은이 더 오랫동안 더 편하게 지 맘대로 하잖아요. 근데 그 권력을 왜 놓치고 싶겠어요? 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특권과 권력을 그 작지만 그 권력을 안 놓치겠다는 거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도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무덤이 다 파헤쳐지고 북한이 말하는 그 우리를 얻다는 국립묘지, 혁명 열사능 그게 남한한테 점령대가 다 파헤쳐지고 갈아엎고 불도저로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거든. 그 정도 상황이 오면 우리도 같이 핵 가지고 죽겠다는 거지. 남한을 핵으로 때려가지고 남한을 굴복시켜서 통일해가지고 적화 통일하겠다. 북한도 그 정도 머리는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전술 전략, 현실 파악은 더 빠른 국가가 또 그 수십 년 동안 미국이랑 강대국 틈에서 또 중국하고 덩거리해가면서 생존을 이어왔던 북한이 그런 면에서 우리보다 더 뛰어나다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북한이 핵으로 위협할 때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가장 응징하는 방법은 뭐냐? 그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거다. 우리는 우리 할 바만 하면 된다. 아니 북한 핵으로 그렇게 불안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한 방에 끝날 것 같으면 재래식 무기 왜 키웁니까? 지금이라도 재래식 무기 하지 말고 미국이 반대하든 말든 우리 생존의 문제에 걸려 있다면 핵 개발 들어가야죠. 아니 그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기를 북한이 야 조대원 그렇게 너처럼 그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되냐고 얘기를 하면 그럼 제가 도리어 물어볼게요. 그 정도로 불안하면
아니 뭐 경제가 좀 파탄 나든 국제적 제재를 받든 프랑스에서 했던 것처럼 워싱턴에 또 뉴욕에 핵무기 떨어지는데 우리 파리를 니들이 구해주겠냐 그러고 우리도 핵개발 들어가야죠. 근데 보세요. 미국이 문장을 하나 성명서에 넣어서 반드시 북한을 핵으로 남한이 공격받으면 핵으로 보복한다. 이 문장 하나에 우리가 벌벌거리면서 미국 형님한테 매달렸는데 결국 그거 안 해주잖아요. 왜 안 해주느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사우스 코리아가 하는 게 참 가짜거든. 왜? 이미 한국 전쟁 중에 미국하고 한국은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이라는 조약으로 한국이 남한이 공격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은 거와 똑같은 의미로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보호할 의무를 조약으로 맺어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효력은 미국 본토,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도 미국 본토가 공격받으면 미국 본토에 군대를 보내고 도와야 되느냐? 그 조약에 보면 태평양 지역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괌에 있는 미국 땅이 공격을 받으면 우리도 중국이 때리든 러시아가 때리든 북한이 때리든 때렸다 그러면 우리도 전쟁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이 대만을 사이에 놓고 만약에 전쟁이 붙으면 미국이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일본도 끌어들였잖아요. 끌어들였고 우리나라도 결국은 저는 휘말릴 거라고 보는데 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는 무력의 현상 유지를 반대한다. 사실은 윤석열이 반대하든 찬성하든 관계없이 대한민국은 미국의 의도하에 대만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조약적으로. 조약은 성명서나 각사하고 달라요. 이거는 국제법에 의해서 효력을 인정받는 거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국제법 위반이에요. 물론 국제사회에서 우리처럼 대법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엔이 있다고 하지만 유엔이 실질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일 대빵인 미국이, 조약,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맺어줬지만, 미국이 안 지켜주면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또 입장을 바꿔놓고 미국이라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세계 질서를, 룰을 다 짰어요. 기존에 가진 핵은 5놈만 딱 가지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핵을 처음에 포기하지 않겠다 그랬을 때, 러시아보다 더 협박했던 게 1994년도에, 그게 미국이에요. 아버지 부시 있을 때 협박과 회유가 더 심했다고. 클린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클린턴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올 초에 회담한 걸 보니까, 워싱턴에서 인터뷰한 걸 보니까, 당시에 우크라이나의 핵을 그렇게 자기가 포기하도록 협박하고 회유했던 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이제 얘기가 좀 산만해지지만 우크라이나도 당시에 핵을 3대 핵 보유국이었는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핵무기만 전략 핵무기 1800기, 전략 핵무기 1800기, 전술 핵무기가 4000기 이상 있었지만 사실은 포탄만 갖고 있었지 그걸 운영할 시스템, 장비 이런 걸 안 갖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됐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 들여서 그 핵무기를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어차피 이거를 포기하는데 최대한 경제적 지원과 체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런 얘기까지 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거 경매 붙이겠다고 핵무기. 그래 돈 제일 많이 준 쪽에 팔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 상황하고 우리나라 상황은 많이 다르다. 그래서 미국이 현재 미군이 3만 명 이상이 남한 땅에 주둔을 하고 있고 그 가족들, 군속들까지 다 합치면 20만이 넘는 인원들이 여기 있고 그게 소위 말하는 인계철선 아닙니까? 걸려 있는데 북한이 핵을 때렸다. 그것 때문에 남한이 멸망할 상황이 갔다. 근데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냐. 핵으로 개입하든 안 그러면 재래식 무기, 압도적인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정말로 없애버리겠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바이든이 다시 종말적 타격을 입히겠다 얘기했는데 그 말 한마디 받으려고 우리나라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내준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경제적인 면, 또 사실 우리가 영구히 핵을 갖지 않겠다. 다시 한번 재천명하고 그 카드를 좀 더 지혜롭게 국민의 70%가 지금 재무장하자고
자체 핵 개발하자고 했으면 그걸 레버리지로 써가지고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해서 우리가 더 유리한 걸 받아낼 수 있는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훨씬 유리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너무나 쉽게 도리어 그 말 한마디, 우리 나중에 핵잠수함 보내가지고 니들 지켜줄게. 근데 그걸 상시로는 안 돼. 주기적으로. 자주. 과거보다 더 빈번하게 해줄게. 그 선언문 하나 받으려고 했다는 거는 너무나 협상력이 나이브했고, 현재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 지지도가 높고, 신뢰도가 높다면, 지지율이 높다면 그게 좀 통하겠지만, 가자마자 그 주워놓고 있잖아요. 아이다, 이게 내다, 나다, 아니면 일본이다, 100년 동안 언제까지 무조건 무릎 꿇어야 되냐, 이거 놓고 하면서 벌써 윤석열 정부 또 꼬여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사람이 뭘 해도 미운데 실제로 얻어온 것도 하나도 없다. 기껏해가지고 얻어온 게 그 문구 하나 얻어왔는데 회의체 구성해가지고 한다. 그거는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요. 미국이 남한 포기 못해요. 포기 안 해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걸 조약으로, 법률로, 국제법으로 딱 묶어놨고. 그러니까 전혀 쓸데없는 거, 국민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정권 차원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하니 이걸 잘 활용하면 이 정도 받아오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술핵 배치와 전술핵 공유, 핵 공유와 거의 뭐 동등한 수준의 이번에 그 약속을 받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데. 그래서 제가 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 핵에 대해서는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제가 결론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북한 핵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개수 어차피 30개든 40개든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400개가 된들. 북한이 그걸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 핵은 남한을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은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남한도 협박하고, 남한 협박하니까 안 되니까 일본 협박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중국도 북한이 저 정도 가지고 있는 게 뭐 크게 자기 국익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 싶었기 때문에 용인을 한 거지, 만약에 북한이 어느 정도 선을 넘는다, 그럼 뭐 러시아나 중국도 또 다른 놈이 자기가 가진 핵 숫자보다 더 많이 가지고 쪼매난 나라가 북한이 협박하고 하는 꼴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봤을 때 미국을 믿지 못하고, 미국 저거는 핵 가지고 우리한테 늘 그것 가지고 장사해 먹고 우리 약점 건드려 가지고 우리한테 단물만 빨아먹는다고 하듯이, 마찬가지로 중국하고 북한 사이도 북한이 중국 되게 미워해요. 사실은 많이 당했거든. 중국도 북한을 신뢰하지 않고. 국제 상황은 늘 내 상황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대 입장과 상대의 상황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좀 핵 부분은 의연하게 대처를 하고, 국민들이 이럴 때일수록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 갈 길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최선을 다하고 국론을 모아서 더 이상 핵을 안 가지겠다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 재래식 안보를 더 튼튼히 하고 경제적으로 북한을 더 지금보다 압도하고, 그래서 실익을 챙기면서 먼 안목에서 북한을 결국 그 민주화의 물결, 자본주의 체제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북한을 서서히 변화시켜서 통일에 이르는 길을 모색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